이렇게 이거 출석을 불러보니까요, 주로 오신 분들이 유아 엄마거나 거의 초등학교 2학년 밑으로가 많네. 요즘 오신 분들은. 심지어 4살 엄마들, 4살 엄마는 안 되네. 만약에 이거 대상이 이러면 제가 이거 잠수의 영어 문법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골치 아프네, 이거. 아니, 엄마들은 물론 그 관심이 있고 욕심이 나서 돈 알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지만, 이 정도 나이의 아이들은 잠수의 영어 이거 뭐 관심 가지면 안 되고, 아직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잠수에 가면 뭐 아이들 연령과 상관없이 막 들이대가지고 하지만 그 후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기들 같으면요, 제가 늘 말씀드린, 물론 이제 오시는 걸 뭐 제가 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 시기니까, 그래, 그 2살, 3살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 주로 해야 될 것들이 따로 있어. 그냥 뭐 예를 들면 쑥쑥이나 푸르미닷컴이나 잠순의 뭐 영유아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막 하듯이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도 책임 안 져줘, 우리 아이 크는 일에 대해서. 어릴수록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거 뭐 전문적으로 그 아동심리학자들이 다 말하죠. 어리면 어릴수록 일단 그 엄마와의 의사소통, 애착관계 형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엄마하고 손잡고 나들이 같은 거 많이 하고요. 또 스킨십 같은 거 많이 하고, 또 뭐 이런 것들 당연히 한다고 생각할 때 이제 학습과 관련해서 이 시기 아이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말 책 읽기가 정말 제대로 그 아이들을 돕는 일, 이걸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대부분 젊은 엄마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건 당연히 하고 있고 니는 그런 간섭하지 말고 그냥 영어에 대해서만 말해봐, 이제 이런. 왜냐면 제가 이제 지금 호시협지에서 제가 첫 강의를 시작한 게 10년 전이거든요. 10년 전.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첫 강의 때 내가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푸르미 아빠 영향을 받은 어떤 아줌마가 그렇게 해서는 아이가 장기적으로 책을 좋아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니까 강의 듣던 아줌마가 중간에 손 들고 있잖아요. 네가 뭐 잘났는데, 이런 식으로 막 저하고 논쟁을 벌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엄마들의 이제 그 의식 뭐 이런 거 제가 좀 알게 됐죠. 그리고 많은 젊은 엄마들이 푸르미 아빠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례받는다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을 텐데, 이 뭐냐면 물에 빠진다, 이런 말이에요. 세례라는 말은 이제 뭐 요즘 기독교에서 이제 물을 머리에 찍어서 이렇게 하죠. 이걸 세례라고 하는데, 양내 줄여서 한다고 해서 양내라고도 하고, 원래는 강물에 빠뜨리는 거죠. 물에 푹 잠근다, 이런 뜻이에요. 빠진다, 이런 말이죠. 물이 푹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물에 푹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젖기만 하나 지금. 뭐 물을 조금 뿌리면 젖지. 물이 푹 빠졌는데 죽지, 그래. 그래서 이제 원래 침례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았어요. 근데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그런 가치에 대해서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 같으면 예수를 믿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 자, 이렇게 이제 한 가치에 대해서 죽고 다른 가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게 침례받는 행위죠. 그러려면 물에 빠져야 되죠. 물에 빠진다는 말은 내 생각이 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내 생각이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푸르미 아빠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말은 정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야 장기적으로 행복하게 자랄지,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될지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가치관 없이 잘못하면
푸름이 닦으면서 그냥 이렇게 막 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큰 연계 날 줄 알고 막 내 생각을 그냥 내빼려 두고 막 거기를 쫓아가는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젊은 엄마들 대부분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전집 사재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10년 전부터 이제 여기를 도전을 받고 이래가지고 제가 주로 잠수령 활동할 때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저는 영어 게시판 이런 데 안 다니고요. 우리 어릴 때는 우리말 책 게시판에서 제가 상주했어요. 상주.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례들을 관찰했는데 우리 젊은 엄마들한테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진짜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아이가 자랄수록 책을 좋아하게 하고 싶고 또 내가 아이와 소통하고 싶고 또 내가 아이에게 우리 아기들을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싶으면 그렇게 이제 흔히 이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전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전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전지 막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물론 명작, 창작 동화도 중간에 끼어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런 어릴 때 유아들의 책 읽기는 소위 말하는 지식 중심의 책 읽기죠. 그건요 아이들이 책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사실. 어머니들 한번 읽어봐. 위인전 같은 거 사회탐구 요즘 4세 때부터 5세 때 사회탐구 읽어야 된다. 2세 때부터 3세 때까지 자연관찰 읽어야 되고 또 5세 때부터 6세 때까지 위인전집 읽어야 되고 제 엄마 아빠 인생에도 관심 없는 애들한테 위인전집을 말이 되게 내가 애 키워보니까 우리는 지밖에 몰라. 지한테밖에 관심 없어요. 엄마 아빠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위인전집 이렇게 위인들의 어린 시절을 본받아가지고 막 위인처럼 막 에디슨처럼 알을 품고 있으면 막 우리가 그거 보고 있겠어요. 반죽이. 그러니까 그렇게 책 읽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좀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린 아이를 둔 엄마들이 이 시기에 호소요치에 왔다는 거 이거 복 받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우리 아이가 4살 때 이 서점에 처음 출입했어요. 그때 이제 호소요치라는 서점이 처음 문을 열어가지고 여기 아니었죠. 위치가 요 밑에였는데 이 길 사이드지만 하여튼 조금씩 장소를 옮겨 다녔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여기 월배여중 교사로 근무하다가 그때 차 없을 때 우리 버스 타고 퇴근하는 길에 그 달서구청, 부달서구청, 달성군청 저기 서부정역 옆에 거기 건너편에 호소요치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1994년 맞나? 94년 맞나? 맞네. 야 오래됐는데 20년 됐지. 그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를 데리고 그때 우리 아이가 3살 4살 때였는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 서점에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저도 그걸 보더라고요.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내 인생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마누라한테 하루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그때 하나님 인도하셨고 저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이게 자녀교육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야 어린이 전문 서점을 만났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자녀교육에 눈 떴잖아요. 여기 있는 부모교육 서적들 읽기 시작하면서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니까 여기 있는 엄마들도 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왔잖아요. 저도 사실 누구보다도 이렇게 그런 욕구가 강렬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삼형제가 엄마 밑에서 못 컸어요. 엄마가 대구에서 유명한 선수공장에 노동자로 쭉 사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 2, 3년 엄마가 이제 버티면서 우리 삼형제를 키웠는데 그 후로는 엄마 혼자서 못 키워가지고요. 우리 형제들 다 친척집을 보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 간 게 전라도 지금 전북 현대 축구팀이 그 자리 잡고 있는 봉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읍인데 완주군 봉동읍이라는 곳이에요. 우리 형은 또 우리 전주 제 동생은 또 딴 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삼형제가요 중학교를 아무도 못 갔어요. 그 시대에 저는 제 친구들 중에 제 또래들 중에 중학교 못 가는 사람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어렵게 살아가지고, 뭐 저는 중고등학교 이제 금융고시가 이제 공장을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장가 가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이만큼은 내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를 잘 키우고 싶겠어요. 근데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건지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내한테 보여준 적도 없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가진 그런 마음을 저도 상당 부분 이제 알아요. 어찌하든지 우리 아이가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우리 아이들은 겪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저는 참 진짜 신기하게도 4살 때 이 어린 서점을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미장원에서 앙팡이나 뒤적이던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으면 좀 좋을 줄 몰라가지고 미장원에 갔는데 앙팡이라는 그 잡지가 있더라고. 요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베스트 베이비하고 앙팡 이게 이제 유아교육 아이들 양육과 관련한 이제 전문가들 잡지였는데 그래서 앙팡을 내 순서를 기다리면서 앙팡을 뒤지다 보니까 제일 뒤에 영어 유치원과 관련된 이런 안내 이렇게 특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미장원 아줌마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앙팡 쬐잖아요. 쬐가지고 몰래 막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걸 막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던지. 겨우 그 수준이었어요 제가. 거기 보니까 이제 유아 때 영어를 잘하는 법 해가지고 영어 유치원을 보냈다든지 이런 영어 교육기관 소개가 좀 있더라고. 그래 내가 그대로 했죠 그대로. 대구의 영어 교육기관, 유아 영어 교육기관 그때 4군데가 5군데가 제가 딱 선정해가지고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직접 학원마다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다니까. 제일 먼저 간 데가 딩딩당. 대구가 본점이죠. 그때 당시 효타에 있었어요. 효타 옆에 상가에. 가보니까 막 효타 바로 옆에 상가에 보면요 길 좁고 차 많이 다니고 건물 후진데다가 계단은 가파르고 도저히 내 4살짜리를 못 보내주겠더라고. 계단에서 넘어지면 이빨도 많이 깨겠고 또 소방도로 바로 인접해 있어서 아예 안전도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간 데가 범물동에 매직월드인가? 요즘은 없을 거야 아마 망하고. 그때 아주 유행하는 거 있잖아. 왜 한 교실은 약국, 한 교실은 공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상황들 대화를 하고 거기 갔는데 거기는 너무 멀어.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 또 전문가들 극하죠.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성장기이기 때문에 너무 긴 통학거리 버스를 오래 타고 이건 성장과 발육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또 나가리. 세 번째 간 데가요 푸른방송. 성서 푸른방송 1층에 있는 키즈클럽입니다. 요즘도 있어요. 네? 있어요. 거기 가니까 진짜 좋더라고. 로비에서 막 모니터 해가지고 교실마다 이거 엄마들 학부모로 대기하면서 다 수업 환경을 볼 수도 있고, 또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막 파란 양탄자가 깔려 있는 데서 애들이 공 가지고 놀고 막 이러면서 미국 선생님하고 막 그거는 진짜 보내고 싶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어디 살았는가 대명 부동 살았어. 앞산 밑에 버스 우리 촌동네까지는 안 온대. 그래가지고 못 보내고 마지막으로 호시오치 바로 옆에 그 당시에 그 당시 호시오치 옆에 국민은행 빌딩이 있었거든. 국민은행 빌딩에 뭐지? ECC 그래. ECC가 원비도 제일 싸대. 그 당시 15만원. 거기 보낼까 하다가 때렸잖아. 하여튼 제 수준이 그랬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제가 이 호시오치라는 어린 선생님 만나가지고 제가 두고두고 강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 미친놈도 아니고 내가 이 호시오치 10년 동안 9년째 제가 무료로 여기서 강의했잖아요.
원래 10년째인데 원래는 정부에서 또 돈 준다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하고.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 뭐?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그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그 기관에서 출판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동네 서점이 잘 돼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동네 서점 전국 10군데를 선정해서 예산 지원해준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책방 선생님, 저 뒤에 계신 책방 선생님이 우리 작년에 호세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활동, 강좌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사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엄마들한테 그 강의 원고도 한 장씩 나눠드렸죠. 그런 걸 이제 좀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제출해가지고 전국 10서점 뽑는데 대구 순주이라고 호세치 당첨됐잖아요.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 예산으로 지금 이거요 150만원 주고 이거 스크린하고 이거 원래 오신 분들은 진짜 그죠? 제가 화면도 보여줘가면서 뭔가 있어 보인다 하더라고. 작년에 왔던 분이 지금은 안 오는데 카스에서 제가 이 강의 사진을 또 올려놓은 거라 한 줄 알아요? 강의가 훨씬 품격이 있어졌네요. 스크린에 이거 막 쏘아가면서 제가 이거 어머니한테 한 번 올 때마다 15만원씩 정부에서 돈 줘요. 근데 이제 원래만 그렇고 이번 학기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마우면 이 짓을 내가 10년째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4살 때 어린 서를 만나가지고 제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눈 떴어요. 실제로 그 전까지는 저는 장님이었어요. 장님 하는 게 생물학적 장님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앞을 못 보는 거 이게 장님이죠. 내 아이가 잘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잘 자라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 장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부모 교육서들, 육아서들 읽으면서 제가 눈이 조금씩 뜨여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5만 책 다 읽었어요. 아동문학평론가 이호덕 선생의 책들 막 이런 거 읽으면서 이제 어떤 책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책일지. 그리고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잠수내가 오픈했잖아요. 지난주에 잠깐 잠수내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픈하기 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죠. 이렇게 그 당시에 별난 엄마 아빠들 이 인터넷 초창기에 다 홈페이지 하나씩 만들어가지고요 서로 지가 잘 키워보기라고. 예를 들면 뭐 민지 아빠의 영재교육 이런 홈페이지 있어. 지금 그 유명한 에듀카 코리아라는 에듀카 코리아 알아요?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죠. 잠수내와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 유일하게 잠수내 추천되는 모든 교재들을 파는 곳. 원래 그 아저씨는 그때 당시에 민지 아빠의 영재교육인가? 뭐 이런 사이트 하나 만들어 자기 딸 잘 키우려고 막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유행하는 게 영어 교육용 CD였거든요. 그 영어 교육용 CD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서울 청계천인가? 그런 것들 전자상 같은 일집돼 있던 용산인가 거기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영어 교육용 CD를 수입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막 확 장사 잘 돼가지고 지금 엄청난 회사가 됐죠. 에듀카 코리아. 그 잠수내에서 추천되는 모든 교재들을 수입해서 팔고 막 교구 팔고 막 이러죠. 에듀카 코리아는 꼭 알아놔야 되죠. 그 교재를 구입하거나 영어 관련된 뭐 원서나 아니면 듣기 뭐 교재 나중에 다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하여튼 교재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곳이에요. EDUCA, 에듀카 코리아, .com. 그 잠수님도 자기 홈페이지 만들었고요. 저도 그 당시에 제 홈페이지 제가 직접 제작했어요. 막 컴퓨터 공부해가지고. 그러다 잠수님한테 밀려가지고 다 문 닫고 우리 다 투항하고 잠수님에서 다 들어갔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린 시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는 거죠. 엄마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져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으면요, 저처럼 예를 들면 엄마에게서 떨어가 친척집 돌아다니고 이러면 눈치가 발달하죠. 자존감이 현저하게 부족하고요. 항상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너무 막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그 후의 인생을 사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걸 잘해야 되는데 엄마도 이걸 또 잘하나. 3살짜리 보고 다 큰아처럼 막 3살짜리 또 1살짜리 동생이 태어나면 3살짜리는 한 대학생처럼 취급하지. 니는 큰 나니까
알아서 다 해라고 막 이런 식이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잘 모르고 젊은 엄마들이. 사실 우리 엄마들도 그런 충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서툴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런 그 지식책 이런 거 읽히지 말고요. 창의적인 그림책들을 많이 읽히면서 그림책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아이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림책 읽히면서 아이 머릿속에 막 무슨 지식을 뭐 엄청 집어넣으려고 우겨넣으려고 하지 말고 요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말하는 데랑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지식은 넘쳐나는 거예요. 네이버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걸 이제 옛날에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암기를 많이 한 사람이 높은 대접을 받았어요. 학력고사 시대. 근데 시대가 변화해서 이제는 지식은 다 공개되어 있고 이미 공개되어 있는 지식을 어떻게 검색하고 그죠? 또 조합하고 재가공해서 창의적인 컨텐츠를 생산해내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인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지식을 많이 우겨 넣으려고 전집 읽히면 안 돼요. 그러면 책이 지겨워지고 재미없어지거든.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그것도 책인가 싶어가지고 막 엄마 시킨 대로 막 하지만 시간 좀 흐르고 나면요 다 책과 빠이빠이 하고 전집은 가구가 돼 있고 그리고 버리자니 아깝고 혹시 언젠가는 읽을 것이다 생각하고 계속 놔두죠. 그 전집 쳐다볼 때마다 한숨 짓고 본전 생각나고 열받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림책을 놔요. 그림책. 창의적인 그림책. 그런 책들 읽어주면서 엄마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표현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책이 주는 이제 감동이나 재미 이런 것들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야 이제 책이 주는 책의 맛이라고 해요. 책의 맛. 이걸 이제 아이들이 느껴야 자라면서도 계속 책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2학년 밑으로 엄마들은 일단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입문서 2권을 추천했습니다. 제가 뭐 우리말 책에 관해서 추천할 책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엄마들이 아이들 잘 키우려고 하면 아이들만 자라는 게 아니고요. 엄마들도 공부하면서 같이 자라야 해요. 이건 제 견해가 아니고 뭐 입에서 나오는 분들이나 뭐 시중에 책 내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죠. 엄마도 함께 성장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엄마들도 이런저런 책들을 좀 읽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 어린 시절 유아 특히 유아나 초등 저학년 시절의 창의적인 그림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단행본 2권을 제가 추천했어요. 하나는 일본의 유명한 그 그림책 전문가 마쓰이 다다시 선생인가? 그가 쓴 어린이와 그림책. 근데 아무리 해도 최고 선생님 책 팔 생각을 안 한대. 안 갖다 놨지. 어린이와 그림책. 그때 한 번 딱 있었는지 안 비네. 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이것도 안 비네. 지난주에 한 번 보이는데. 자, 이런 류의 책들을 이 2권의 책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읽어서 책이 도대체 뭔지, 좋은 어린이 책이 뭔지 뭐 이런 개념을 잡아야지. 안 그러면요 교원 웅진 쫓아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시키는 대로. 뒤에 책임도 안 져주는데 10만 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그런 확률 보고 그거 쫓아가가지고 막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걔가 뭐 남편 시간까지 고생해서 어렵게 돈 벌어오는데 그걸 뭐 전집 사준다고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사줘봐야 뭐 얼마 안 돼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적어도 매주 한 번씩 엄마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 그래? 어린이 서점에 와서 아니면 어디 도서관을 가거나 저는 도서관보다도 사실은 서점을 보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기가 언제 어떤 책을 읽고 싶어 할지 모르니까 아이들 손에 항상 책이 닿아야 되죠. 안 그러면 책 읽고 싶다가도 책이 내 주변에 손에 안 닿아. 그럼 또 뭐해요? 포켓몬스터 좀 만지고 뭐 엉뚱한 데로 가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아무리 바빠도 뭐 보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나와서 좋은 어린이책을 추천받거나 아니면 내가 뭐 신문이나 이런 그 어린이 섹션 같은 걸 보면서 좋은 어린이책에 대해서 좀 스크랩해서 아니면 책 같은 단행본 같은 데 보면 추천되어 있는 이런 책들을 아이 앞에 쫙
떼내가지고 갖다 놓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 중에서 네가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말해요. 안 그러면 전부 뭐, 엄마도 보니까 어릴 때 뭐, 홈플러스 2층에 있는 서점, 뭐, 아니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애 던져놓고 지는 시장 보고 이런 거. 가면 애들 거기서 뭐 보겠어요? 다 학습 만화 보지. 그래 놓고는 뭐, 우리 아는 뭐, 만화면 좋아하는데요. 뭐. 내보고 왜? 내가 이렇게 못되게 말하면 안 되지. 제가 좀 이제 제 강의를 듣는 엄마들 너무 이제 어리고 이래가 내가 좀 세게 말 못하겠고, 옛날에는요 엄마들 전부 이제 40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못되게 말하고 이랬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습관을 잘 잡아야 아이들이 자라면서 계속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유아 때는 뭐 엄마 시킨 대로 하지만 대부분 안 보게 되고요. 책과 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초등 5학년이나 중학생쯤 되면 답답해지죠. 아, 책이 중요하다 하던데 뭐 수능에 어느 영역도 있고 뭐. 근데 내가 뭐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몰라. 어릴 때야 전집 출판사 아저씨 따라하면 되지만 크고 나서 뭐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전집 출판사 아저씨 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모르지. 왜요? 할 수 없이 그러면 한 달에 4번이라도 읽히자 싶어가지고 뭐 소위 국어 논술 학원 이런 데 찾는 거라. 수성구 그래도 뭐 좋은데 논술하고 찾는 사람도 형편되는 사람들이고, 안 그러면 하다 못해 뭐 대여 책 도서 대여 아이북랜드 그보다 조금 나은 뭐 뭐지 그거? 생각도 안 나. 영현마 하는 거가 뭐야? 네, 영현마 없으니까 이야기인데 뭐 하늘이 독서는 없어. 그거는 최악의 경우에 정말 내가 뭐 맞벌이 한다. 그래 도저히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이와 함께 서점에 올 시간도 없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 이거 맞벌이 안 하네, 다, 요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들이 책을 읽어주면요,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엄마 또 읽어줘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걸 구분할 줄 알아요. 그림책 같으면 적어도. 진짜 여기 꼽혀있는 책들이 이거 대충 읽은 것 같지만요. 내가 그림책에서 눈 뜨고 나서 보면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그런 좋은 그림책도 있죠. 미국에서 나온 그림책 같으면 예를 들면 칼 데코상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1년에 5번씩이 노미네이트 돼요. 뭐 최우수상부터 해서 뭐 이렇게. 그런 책들이 지금 칼 데코상 역사가 있으니까 최소한 그런 책들을 사서 쭉 읽히다 보면 아이들 대부분 금방 구분해요. 그 전에 읽던 책들은 이제 안 찾아보게 된다니까. 정말 괜찮은 책을 만나면. 어떤 아이들은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그림책들은요, 가슴에 품고 다녀. 여기서 사서 나갈 때도요, 엄마 보고 들고 안 나가. 지가 들고 나가, 지가. 너무 책이 좋고 소중하니까. 네. 그런 습관을 잡아주는 것이, 아이의 행복, 엄마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린 좀 속물적이니까 학습을 위해서도. 엄마들이 좋아하는 대로 커가면서 공부를 잘하는 그런 우리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도 책을 많이 읽어요. 좋은 책이 아이의 친구가 되어야 되죠. 책 안 읽고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전인자 급수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공부를 제대로 잘하려면 정말 많은 풍성한 책 읽기가 어린 시절에 전제돼야 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만나야 될 모든 학습 분야는 다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 이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러려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의의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뭐 이래야 되는데 엄마도 또 의의 많이 알아야 하니까 한자하고 이러더라. 답답해 죽겠다. 지금 뭐 영어 이야기 해야 되는데 아니 출석 부르니까 다 뭐 2학년 6살 뭐 그러니까 내가 2학기엔 또 수학 공부 해야 되잖아. 잠수 영어 공부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1학기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다시 한번 책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작년 2학기 때 이 우리말 책 읽기가 아이들 학습뿐만 아니라 아이들 전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쭉 말씀드려 놓은 것이 카페 들어가면 있어요. 다음 카페. 엄마는 아무리 캐도 뭐 니는 죽기라 나는 안 들어간다. 다음 카페 내 뜻대로만 없고
들어가면요. 제가 호시호시에서 강의한 거에 거의 7년 동안의 강의를 저희 겸이 엄마가 다 녹음했어요. 그래서 난 너무 오래된 거 올리지 말고 이제 최근 한 4년치만 올리라고 해서 자료실에 가면 다 mp3 파일로 녹음돼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1학기에 강의한 주제가 뭐였어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 2학기에는 아이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책 읽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잠수의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지금 당장 이런 분야로 또 자꾸 나갈 수가 없어서 혹시 엄마들이 필요하시면 꼭 mp3 다운받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운동하거나 뭐 산책하거나 이럴 때. 그렇게 해서 내게 기본적인 길이 보여야 되죠. 아이 자녀 교육에서 길이 보여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에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영어는 결국은요 우리말 체육의 수준만큼밖에 안 돼요. 영어는 뭐 말하고 이런 거는 이제 뭐 우리말 체육이 못해도 할 수 있지만 영어 텍스트에 대한 그 이해 능력, 읽기 능력은 내가 결국 우리말 체육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냥 그 한 아이의 독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체육기가 전제되지 않는 잠수의 공부는 이 머리 위에 집지는 것 같다.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이걸 잘 안 해가지고 영어는 물론 대충 할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학교 영어 별거 아니니까 대충은 할 수 있는데 아이가 앞으로 길게 이제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금부터 이제 그 길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강의를 좀 들으시고 이제 영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를 잘 이렇게 선택해서 시작하시면 좋겠다. 뭐 제가 이번 학기 강의하고 내 어디가 갑자기 죽는 거 아니니까 영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어머니 필요하시면 잘 친절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리고 제가 현장감이 좀 떨어지죠. 이제 우리 아이가 커서 대학을 가버렸으니까. 근데 현장감이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가 하면요. 어떤 교재가 좋은 교재인지 예를 들면 이런 거 떨어지는 정도예요. 그런 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잠수님 책에. 그리고 요즘 아이들 직접 키우고 있는 엄마도 여기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해오는 분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 강의가 어느 날 갑자기 폐강될 일 거의 없어요. 지금 10년 동안 폐강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지난주 엄마들이 학교 공개 수업 많이 가고 이러셔가지고 지난주에 4번째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이 잠수의 영어 공부의 일반적 진행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일단 엄마들이 불안감이 해소되는 게 물론 전제돼야 되고요. 잠수영을 하면서 내가 옆집 아이들과 비교해서 불안해지면 못해요. 그러니까 옆집 아이들 학원 다니거나 하면서 막 단어 외우고요. 문법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애는 얼른 손에 들어넣어가지고 나 홀로 집에 보면서 집중도 안 하고 레고 만지고 있다. 그 꼴 보고 있으려고 하면 못해요. 네, 보니까 대충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막 거기서 일하다 뛰가가지고 니 왜 집중 안 하노 하고 애도 알아들어야 집중을 하지.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내가 이게 알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 그냥 영어 학원 보내고 대충 뭐 돈으로 떼우다가 성적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내 운명이 그냥 뭐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이 잠수의 영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이걸 잘 이해한 다음에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의 충분한 우리말 책 읽기가 전제되고 이런 뒤에 이제 시작하시는데 핵심 키워드는 이거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 아이가 언어를 받아들이는데 걸리는 시간 기관 투표인데 걸리는 시간을 보통 학자들은 2000시간이라고 부르죠. 임계량이라고 하는데 물리학에서 말하는 임계량이죠. 한계가 차는 그 시기까지 양, 임계량. 뭐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2000시간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2000시간 동안 한 언어에 노출되면 귀가 뚫혀요. 성인들 말고
레드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 이름이 생각나요. 미국의 유명한 그 사회학자 촘스키가 주장한 대로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 이전에 언어 습득 장치 레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LAD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2000시간 동안 충분히 노출하면 그다음부터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2000시간 동안 하려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외국에 안 나가고 다른 큰 기회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국내에서 집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보통 하루에 3시간 정도 집중해서 하면 노출시키면 약 2년이 걸리더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잠수내에서는 하루에 3시간 평균 노출시키는 것으로 해서 2년 동안 몰입하면 애들한테서 언어가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3시간 노출한다. 그리고 어떻게 노출하는가 하면 그 잠수의 책에서 나온 대로 잠수의 3종 세트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원래 나온 잠수의 책에서 잠수의 3종 세트 이거 뭔가 하면 끌려듣기, 집중듣기, 읽기 이 3가지를 아이의 그 진행 과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합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흘려듣기, 집중듣기, 읽기. 흘려듣기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뭐 어떤 매체에 집중하거나 암기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소리가 그냥 아이 귀를 지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흘려듣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 솔편마 같은 분은 소리 잡기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흘려듣기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시작하는 거잖아요. 흘려듣기 중심으로 시작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노출을 하는 거고, 그리고 3시간에는 강박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우선 이걸 시작하려면 엄마도 해보면 알겠지만 안 해보면 모르는데 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거 자녀에 대해서 분명한 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고 불안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이건 도저히 못해요. 초등 고학년을 딱 상정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돼가지고 예를 들면 아이가 집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없는 채로 잠수행을 하게 되면 엄마도 불안하니까 학원도 보내야 되죠. 다른 학원 다 때려치고 수학과 영어만 보내도요. 보내는 학원들이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오라 하고 가면 숙제를 왕창 내고 집에 돌아오면 그 숙제하고 학교 숙제하고 좀 놀고 시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처음 하게 되면 이게 딱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 3시간이나 강박에 시달리게 되죠. 왜? 그 신부가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시집갈 때 하는 화장을 총체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단장한다 이렇게 말하죠. 옛날 말로. 요즘 신부 화장한다 여기까지만 이 단장한다는 말의 어원이 뭔가 하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표현인데 이 단장한다는 말의 어원은 뭔가 하면 주변을 정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전까지는 내가 의장관리를 하다가 이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에 의장관리 하면서 뭐 남자라고 놀러가면서 찍었던 사진 이런 거 다 없애야지. 그래야 그래요. 그거 들고 가가지고 또 옛날을 추억하다가 파일을 또 처리 안 하고 뭐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그대로 보관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남편이 어떻게 딱 발견한다. 이게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적어도 시집가는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깔끔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하고 똑같은데 내가 다른 데로 시집 가려면 내 주변을 정리하고 단장하는 것처럼 적어도 잠수행을 하려면 내 주변이 정리돼야 돼요. 똑같은 동네 엄마들처럼 불안하면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내가 잠수행도 하고 싶다. 해봐. 이게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루 3시간을 노출해야 하는데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뭐 물론 2학년 더 일찍 올 수도 있지만 보통 4시, 5시죠. 뭐 좀 놀고 뭐 이러다 보면 언제 뭐 할 시간 있어요? 수학도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전체적 그림을 그리려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어디 가가지고 뭐 한두 개의 강의 듣고 와서 뭐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고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2년 정도? 호시원치 지난 강의를 한 2, 3년치를 한꺼번에 아이고 차례대로
다운받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게 딱 감이 와야 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죠. 어릴 때 우리말 세계를 충실히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초등학교 시절에 영어와 수학에 대해서 조금씩 시간을 배분해서 나머지 놀고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걸 잘 모르면 내가 불안해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해야 돼. 그러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못해요. 그럼 못하면 안 하냐? 안 하고 또 영어 학원 보내볼래요? 보내보면 보낼 때 좀 위로가 되지. 며칠 있어봐요. 애가 뭐 숙제도 안 하고 막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학원 가봐. 그럼 또 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한 석 달 다니다 또 끊죠. 뭐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 타다가 이 학원 빼고 있는 학원도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있어요. 문강에서 안 되면 예일 보내라. 이런 말도 있다니까. 문강이 얼마나 독하게 문강이겠어요. 아니, 대구가 나온 위대한 사교육 스타. 그러면 영남대학교 뭐 됐어요. 이런 문과 나왔던 거 뭐 이랬더만. 야, 근데 이거 뭐 잘해가지고요. 어디? 문강이 뭐, 분당에도 진출하고 뭐. LA에도 왔다던가? 요즘 어떤지 몰라. 하여튼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 이름도 막 문강, 깡다고 애 잡아가지고 막. 난 안 가봐서 몰라. 소문만 들었지. 단어 아니면 집에 안 보내주고 뭐 맨날. 근데 그 문강도 안 되면 더 독한 데가 예일이래. 예일 어딘지 알아요? 친절히 가르쳐 줄까? 2년 정도 노출시키다 보면요, 말하기는 저절로 돼요. 쓰기도 저절로는 아니고 쓰기는. 나중에 쓰기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말하기가 되고 이제 그죠? 귀가 열리고 하고 나면요, 좀 영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기도 하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 쓰기는 아주 간단해요. 그죠? 영어 동화책 하루에 한 페이지 100개 쓰기, 이거는 매일 한 페이지씩 해도요, 한 1년 하면요, 영어에 대해서 끝나. 아주 쉬워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짜다가 영어 엄청나게 알아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제가 영어를 얼마나 못하는지 말씀드렸죠. 지금 뭐 중고등학교 안 다녔으니까 영어 못하는 건 당연하고.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며칠 전에 물팍도사 보니까 미국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한 추신수라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어요. 얘도 미국 가가지고 자기 구단 식당에서 햄버거 시키는데, 야, 너 내보다 똑똑하대. 나는 1, 2, 3, 4, 5 그 세트 메뉴 보고 뭐 이렇게 안 하고 나는 그 닭다리 보고 막 투 내독했다가 막 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했다. 야는요, 이제 세트 메뉴 1번을 시킨 거라. 넘버 1.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뭐 물어요? 단품을 시킬 건지 세트를 시킬 건지 이거 묻거든요. 못 알아듣잖아. 또 넘버 1. 얘가 계속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영어를 못한다고요. 그래도 우리의 영어 잘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영어를 너무 많이 알면 골치 아파. 스트레스 주게 돼 있어요. 집에서 어떤 엄마도 뭐 찜질방에 와가지고 막 애하고 영어로 대화하더라고. 그래서 옆에 가가 혹시 잠수인가 싶고 한 물어보려고 하나. 찜질방에서 옛 남자가 뭐 성추행 하나 시킬까 봐. 작업거나 오해할까 내가 묻지도 못하고요. 아니, 딱 들어가지고 둘이서 그때 어디? 표성타운이었거든. 무슨 스파? 어? 옛날에 거의 보성 스파였을 때. 놀랍더라니까.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잠수인가 싶어 이렇게 봐요. 문법 의독해는 따로 좀 공부해야 되죠. 안 해도 수능시험 치는데 영향 없어요. 수능시험에 나오는 영어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문법 문제예요. 많이 나오는 2문제, 1년에. 그러니까 문법은 아주 간단하고 쉽고 수능에 나오는 문법 문제는 따로 딱 정리되어 있어요. 기출문제 해가지고. 가고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되기 때문에 별 지장 없지만 이 우리나라 촌수는 중고등학교 다니려고 하면 이제 문법 선생님들 문법 문제는 영어 선생님들 문법 문제 내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법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건 나중에 커서 하면 돼요. 빗도 삐고 말하고 뭐 영어에 대해서 통달한 다음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문법 공부했어요. 그래머 뉴즈 베이직까지. 나중에 다 말씀드릴 텐데
그 다음에 뭐 또 애들이 좀 O형이고 의지력 있고 한번 꽂히면 추진력 있는 이런 아이들 같으면 로제트성 시작해가지고 로제트 더 높고 꾸준히 해도 뭐 웬만한 거 다 해결되고요. 그 내신 영어 시험 공부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가서 내신 공부를 따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 수업에 집중하고 필기 열심히 하고 선생님 내준 프린트물과 영어 교과서와 자습서를 딱딱딱 외우고 이거는 이건 다른 과목도 그렇잖아요. 그건 잠수형하고 사실 어쩌면 엄밀하게는 상관없어요. 딸딸딸딸 해야 되니까. 우리 애는 딸딸딸딸 못해가지고요. 영어 고등학교 때 4등급 나왔어요. 4등급. 수능 영어는 만점인데 이건 이제 학교 시험은 따로 공부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성실성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하면 다 좋은 성적 나와요. 선생님 가르쳐준 범위 안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영어 시험을 두려워하면 뭐 잠수영어 나발이고 안 해도 되고요. 그건 그냥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성적. 그 이제 멀리 보고 이제 영어를 좀 자유롭게 하고 대학 가서 지가 영어를 막 공부하려고 할 때 도저히 뭐 들은 게 없어가지고 막 고생하는 이런 게 없어야 되죠. 제가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이제 곧 없어지지만 이 제도가 있을 때 의학전문대학원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있거든요. 스터디 그룹을 짜가지고 하는데 미트라는 걸 쳐야 되죠. 의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 MEET 미트라는 시험인데 미트를 치려면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캡스 점수 630점인가를 요구해요. 650점. 하여튼 이 정도를 요구한다고요. 근데 대학 4년을 졸업한 애들 이걸 못해요. 이 점수 못 넘어가가지고 개고생하면서 영어 공부한다니까. 그죠? 근데 잠수는 영어 하면요. 이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캡스 한 7, 800점 쉽게 넘어가요. 좀 열심히 하면 외국할 수준 되면 900점 넘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엄마들 걱정할까봐 제가 처음에 흘려듣기로부터 시작해서 진행 과정 쭉 거치면 1년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아무 대책 없이 흘려듣기만 하면 되냐. 이게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어머니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따라서 이제 웬만한 시험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른바 이 자기도적 영어학습, 잠수내에서는 잠수내 영어학습, 솔비더만 엄마표 영어학습이라고 표현된 이런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요 그냥 이래 해야 돼요. 뭐 딴소리 하지 말고 학원을 보내거나 아닌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지만 학원을 가더라도 영어에 대한 충분한 노출이 없으면 절대로 영어를 잘할 수가 없죠. 이 별건 아닌 것 같지만요 어릴 때 한 2년 정도 영어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어에 대한 이 스트레스 이걸 없애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해요. 우리 아이 봐도 그래요. 지금 군대 가 있는데도 아직도 그때 어릴 때 봤던 사운드 오브 뮤직의 대사들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니까. 그래서 가끔씩 내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다가 영어로 뭐라고 시블랑거릴 때 있어. 써놓을 때 있어. 나는 막 안 보이니까 막 돋보기 끼고 막 이래 쳐다보면요. 어떤 때는 이제 지가 듣는 노래 가사고 레이디 가가의 노래 가사거나 뭐 지기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노래 가사거나 아니면 어릴 때 들었던 봤던 사운드 오브 뮤직의 대사거나 뭐 이런 거 계속 영향을 미쳐요. 아까 말씀드린 이 잠수의 3종 세트를 그 시기별로 어떻게 배합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임의로 과정을 정리해놨어요. 솔비 엄마책, 엄마표 영어 연수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솔비 엄마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터잡기, 소리잡기, 의미잡기, 쓰기 말하기. 잠수내에서는 솔비 엄마가 잠수내에서 초기 활동하다가 나가서 따로 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은 안 되잖아요. 잠수내 저 솔비 엄마 책도 내고 이래가지고 저작권에도 걸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잠수내에서 이렇게 4단계를 분류했어요. 적응과정, 발전과정, 심화과정, 보수과정. 여기 밑에 4단계는 엄마들 관심 안 가지는 게 좋아. 4단계 보수과정 저건요. 소위 말하면 이제 미국의 초등학교 5, 6학년 이상 수준 그러니까 수능 영어 수준 이상을 보수단계라고 해요. 영어의 자유로운 수준. 그러니까 저건 뭐 하든지 말든지 안 해도 되고요. 저 정도까지 필 필요도 없고 엄마는요 솔직히 말하면 요 2가지 과정만 제대로 하면요 그 다음 영어 끝나요.
적응과 누가 발전과정. 소리 잡기와 터잡기와 소리 잡기. 요 설득 엄마 말로 하면 의미 잡기 이것도 좀 필요하긴 한데 하여튼 저 4단계는 안 해도 돼요. 괜히 저거 한다고 애 잡지 말고 저거 하려고 하면 이제 책도 많이 읽고 막 잠수는 책 읽고 요즘 리딩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엄마들 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난리지 마. 누가 제 강의 듣고 잠수에 무슨 글을 썼나 봐 최근에. 누가 썼어요? 요 누가 잠수에 하는 아줌마가 썼겠지. 그거 읽고 막 지금 우리 카페에 잠수에 엄마들 막 들어갔잖아. 그중에 경주에서 온 아줌마 하나 있어요. 대화명 뭐? 좋은 날? 이분이 거기다 써놨더라고. 잠수에 따라하다 가락이 찢어질 뻔했다 하면서. 왜냐면 그 리딩을 자꾸 강조하는데 우리말 책 읽기도 못하는 것들이 뭐 영어책을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잠수의 책에서 말하는 리딩 레벨하고 우리말 책 읽기 레벨을 똑같이 이렇게 가져가면 바이링구얼 되는데 이중언어 부사자가 되죠. 설마 그런 큰 꿈을 꾸고 있나? 우리말도 잘 못하는 엄마들 그냥 너무 그런 욕심 많이 내지 말고요. 그런 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잘하는 재능이 있는 애들은 그렇게 크면 되지. 근데 그 정도 아니라도 일단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거 뭐 구분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설계동바가 주장하기를 지금까지 잠수능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노출시키는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이 방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모든 우리 아이가 접촉한 영어는 다 뭐라고? 터잡기다. 잊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이 방식으로 영어를 시작하기 위한 터잡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엄마들도 잠수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엄마들과 학원 다니면서 해왔던 이런 거 다 잊어버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보면 알아. 저는 제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윤수행 영어를 5년 반을 했어요. 5년 반 우리 아이가. 할 때 우리 아이 방에 한쪽 벽면이 다 윤수행 영어 교재였어요. 우리 아이가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성실해서 전국 윤수행 영어 하는 애들 중에 잘하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옥천에서 윤수행 영어 그 공장이 옥천에 있어요. 중국 옥천에. 옥천에 가면 그 공장 안에 큰 대강당이 있죠. 아주 잘 되는 현대식 시설인데 거기 가가지고 병시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못한 게 아닌데 잠수령을 딱 시작하고 제대로 된 좋아하는 영화를 한 편 딱 만나고 나니까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도 5년 반 동안 한 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5년 반 시간 빠지게 해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외국 사람 말하면. 지가 뭐 죽기는 건 당연히 못하고 근데 학습했기 때문에 왜 왔다 이 작부다 뭐 이래가지고 좀 기초인 거 뭐 좀 알고 뭐 이런 수준이지 뭐 어디서 왔니 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뭐 지금 시간이 몇 시니 니 이름은 뭐야 뭐 아이고 이건 오늘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막 이거 뭐 누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호시호치 문 열었을 때니까 94년이구나 우리 교회 그 후배 하나가 초등학교 교사하는 어떤 아줌마 후배 하나가 우리의 크리스마스라고 선물을 했어요. 호시호치인가 그때 와가지고 그때 호시호치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영어책 간단한 회화책 유아용 회화책이 있었는데 그걸 사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선물했어요. 그래서 난 또 뭣도 모르니까 막 그거 달달달 외우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교회 갔잖아요. 교회 가면 그게 제일 큰 삼촌 중에 저보다 형님인 분인데 영어를 아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외국 해외 선교를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우리 명의를 끌고 거기 갔어. 그 삼촌을 믿으면서 이제 영어 좀 해라 하는 거예요. 가면 이제 우리 아는 건 5문장밖에 없어. 근데 나는 또 그거라도 제대로 하나 싶어가지고 막 돌고 멀고 애가 불안해가지고 있잖아요. 애가 부끄러워 안 하려고 하면 막 뒤에서 발로 차면서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애가 한 마디 뭐 How are you? 하고 가면 저쪽에서 Fine, thank you. How old are you? 하고 뭐. 아이고 내 그게 저도 그랬어요. 그것도 막 잘할까 못할까 싶어가지고 막.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했잖아요. 윤생영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저대로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6살 때인가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서 10년쯤 후에 또 공부를 영어를 잘할 수 있을지 내가 궁금해가지고 아까 영어 학원 다 돌아다녔다 했죠. 그래서 이런저런 조건이 안 맞았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경상중학교가 있던 우리 와이프한테 부탁해가지고 당신 학교에서 영어를 전교에서 1등에서 10등 안에 들 교무실 다 불러가지고 뭐 했는지 물어보라 했어. 그랬더니 그 당시에 대답이 10명 중 7명이 윤선생님을 했다 하더라고. 그런데 바로 윤선생님을 했잖아요. 1년씩 찾아갔는데 너무 어리다고 못 오게 해가지고 1년 울어가지고 우리가 6살 때인가 하여튼 취약하기 1년 전부터 윤선생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기 전까지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딱 윤선생님을 끊었는데 그 5년 반 동안 수억 갖다 바쳤죠. 그러면서 쌓아놓은 수많은 교재들이 다 무용지물이에요. 물론 좀 도움 됐겠지 뭐.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같다. 그래 너가 아이는 그래 선생님을 5년 만에 나왔다 해가지고 잘 됐지 꼭 이런 식. 내가 그럴 것 같으면 거짓말 할까 봐. 아무 소용이 없. 그 영화 제대로 한 편 만나가지고 그 영화를 계속 얘가 즐거워하면서 보고 막 이래가 그 대사를 따다다 외우고 하면요 저절로 원어민 발음이 돼. 우리의 발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특히 우리는 영국식 발음을 좋아해. 영국 영화의 영국의 발음들이 좀 따뜻하다. 프린세스 다이어리, 사운드 오브 뮤직, 또 영국 영화죠. 또 하여튼 영국의 발음 굉장히 좋아해요.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고요. 하는데 자, 이게 잠순의 책을 제가 정리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적응 과정. 적응 과정의 핵심은 뭔가면요. 이거죠, 이거 듣기. 뭘 듣느냐 하면 이거 다른 거 읽기 이런 건 안 된대요. 사실 적응 과정에서는 그냥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그냥 듣기만 하면 되죠. 듣기 하는데 뭘 하느냐 다 때려치우고 요즘 말로 DVD 그렇다고 DVD 사지 말고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요즘 그저야 이거 영화 하는데 돈도 안 들고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어. 우리는 비디오 샀다 했죠. 실제로 아마존이나 타워 레코드 같은 미국의 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중고로 주문하고 있어요. 저는 물론 영어를 못하니까 잠수의 똑똑한 엄마들이 아마존 들어가서 주문하는 법 같은 매뉴얼을 다 올린다니까? 그럼 그대로 몇 번 클릭하고 몇 번 클릭하고 막 그대로. 그래가지고 비디오 주문하면요 배로 실어와서 한 달 걸려가지고 우리 집에 도착해요. 비디오 6개. 너무 많이 주문했다가 주문 잘못되고 돈 날릴까 봐 겁이 나와요. 야, 그 짓을 했더니 요즘 너무 쉽죠. DVD 자막 다 있고. 근데 다운받을 때 자막 다운받으면 안 되죠 이제. 그게 얼마나 편리한지 알아요? 근데 전에 말씀드렸나? 중고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중고 비디오 가게 폐업한다고 하면 우리 뭐 잠수년마다 다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폐업 비디오 가게에서 가족용 비디오, 애니멀, 동물들 주인공을 한 비디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 1,000원씩 팔거든. 그거 사가지고 그것도 우리 집에 한 책장 있었어요. 그렇게 산 거. 그 자막 다 우리말 자막. 그 당시에는 말씀드렸나요? 클렉스 텔레비 붙여가지고 물 쏘아가지고요. 반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그래도 엄마 시장 가고 나면 뛰드가 보고 뭐. 그래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웠어요. 자막을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있죠. 그러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예 자막 없는 이제 미국 캐나다에서 비디오를 직접 주문하기 시작.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아무데나 들어가면 뭐 영화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영화 다운받아서 자막만 지우면 되죠. 자막 파일이 뭐예요? SMI, 확장자가 SMI죠. SMI 지워버리면 자막 못 봐, 제가 보시는 거. DVD 사면 엄마 몰래 자막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지금 DVD 살 것도 없어. 사는데 돈 들고. 불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노출시키면 되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예 학년에 따라서 좀 노출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말 체계가 충분히 돼 있고 초등학교 3, 4학년 이상이다. 이러면 애니메이션 한 프로 딱 보여주면 1시간 30분이죠. 러닝타임 90분. 그래? 그리고 요즘은 뭐 오디오북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애들이 좋아할 만한 오디오북을 이렇게 또 들려줘도 되고 아니면
애가 본 영화 중에 정말 좋아하는 영화들의 그 소리를 듣게 하면 되죠. 요즘 뭐 녹음 따로 안 해도 되구만. DVD 플레이어 있더라. DVD 플레이어. 잠son에 보니까, 이거 책에 보니까 있대요. DVD 플레이어에다가 DVD 집어넣으면 소리만 나오잖아요. 화면 안 나오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DVD 사야 되네. 그래서 살라가면 돈 드니까 영화를 다운받아가지고요. 텔레비에 켜놓고 소리 나오잖아요. 소리만 따로 녹음해. 요즘 텔레비 다 좋죠?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컴퓨터에서 녹음, 홈 녹음기 이런 걸로 녹음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건 남편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녹음해가지고 녹음한 것을 아이한테 들려주는 거지. 그렇게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밥 먹는 시간 들려준다든지, 여행 갈 때 뭐 이렇게 잡수 시간 들려주면 하루에 2시간 30분 금방 가요. 읽기는 안 해도 되고, 처음 시작할 때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집중 듣기죠, 집중 듣기. 집중 듣기는 왜 하는가 하면요. 집중 듣기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책을 보면서 이 책의 오디오 테이프를 듣는 거죠. 이걸 보고 집중 듣기라고 해요. 흘려 듣기는 집중이고 나발이 그냥 소리가 흘러 다니고, 영화는 지가 재밌으면 보고 재미없으면 안 보고 뭐 이렇게 놔두면 되는데, 집중 듣기는 그게 아니죠. 자, 예를 들면 아스를 집중 듣기 한다고 치면 아스 이 책 있잖아요, 동화책. 이걸 보면서 아스 테이프를 듣는 거죠. 성우가 읽어주는 대로 따라가면서요. 이걸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문자와 소리를 일치시키는 작업. 이게 뭐 파닉스죠, 파닉스. 파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읽기가 돼요. 꼭 영어 동화책 따로 안 읽어도 읽어주는 걸 읽는 것도 굉장한 읽기에 도움이 되죠. 우리말 책 읽기도 똑같은데, 아이들이 어릴 때 자기가 읽는다고 하면 한글 겨우 알아가지고 막 떠듬떠듬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엄마가 읽어준다고 하면 아이의 읽기 능력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엄마들 읽어줄 수 있어요. 읽어주는 걸 듣는 것은 아이들도 쉽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말 책도 엄마들이 많이 읽어주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엄마들이 영어는 못 읽어주니까 오디오 묶어가지고 성우가 대신 읽어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매일 꾸준히 하는 거라. 처음 시작하고 아이들이 어리다면 한 편의 동화 짧은 거 5분짜리 이렇게 시작하고, 애들이 좀 의지도 있고 고학년인데 시작했다 그러면 뭐 20분짜리 이렇게. 그래서 맥시멈 나중에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면 맥시멈 30분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고문이거든, 고문. 내용도 모르는 걸 영어로 막 읽어주고 있어. 그걸 따라서 쳐다보고 있는 건 고문이에요, 고문.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면 돼. 어떤 집에서 집중 듣기 하루에 1시간씩 한다고 하더라고. 그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애들 막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제대로 안 돼 있어. 엄마가 절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응 과정, 처음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적응 과정이라고 하죠. 자,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요, 아이들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입에서 영어가 막 달려있다든지, 어떤 거 막 따라 말한다든지, 영어 노래를 흥얼거린다든지, 여러 고무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요. 지난주에도 내 시몬이 엄마 어디 갔노? 시몬이 엄마. 저 시몬이라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 시몬이 언제부터 이렇게 했지? 시작을 언제 했지? 4학년? 우리 교회 조카인데 시몬이라는 꼬마가, 제가 강의 때 가끔 말씀드리네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5학년에는 수학 귀신을 옆에 끼고 다니면서, 수학 귀신이라는 동화책 알아요? 모르니까 뭐 대화가 안 되네. 초등학교 5, 6학년에 있는 수학 관련 재밌는 동화책 수학 귀신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 귀신을 끼고 다니면서 그걸 읽다가 쟤한테 깨달은 경우면 노트를 한번 마련해가지고 수학 귀신 읽다가 깨닫는 걸 노트에 정리하고 이랬다니까. 근데 요즘은 관심이 영어로 옮겨가지고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영어를 하잖아요, 아이들. 근데 지난주에 밥 먹으면서 들으니까 영화를 보다가 영화에 자막 나와요, 자막. 그럼 애가 아빠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 자막 엉터리다 이거 하다. 초등학교 어디 다녀?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남도. 마지막으로 효명. 남도 초등 다니다, 효명초등. 그러니까 인류 학군 아니죠. 남도.
남구잖아, 남구. 효명도 남구, 목동이고. 그래? 뭐뭐도 뭐 살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엄마 아빠 학벌도 평범하고 뭐. 그런데 이래 해가지고요. 아빠는 지금 있잖아. 대구광역시 정책을 위반하는 그 대구광역시 시정기획단이고 여기서 일하는 박사예요. 경제학 박사. 근데 아빠와 같이 영화를 보다가 아빠 보고 하잖아. 아빠 저거 자막 저렇게 해석하면 돼. 자막 움틀이 맥하다니까. 그럼 엄마가 듣고 놀래가지고 걔 뭐 맞나? 아빠 보면 그거 난 모르는데 좀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이런 예는 잠수의 책에도 수없이 나와있죠.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여기. 좀 보셔서 오래된 저 귀한 엄마들 다 이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좀 하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적응 과정의 핵심은 영화 보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흘려듣기는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잠순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흘려듣기 라이브러리를 뭐 구축한다고 해서 요즘 뭐 젊은 엄마들이 영어 방송도 듣고요. 책에 보면 영어 방송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나는 경연반한테 들었는데 그 방송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책 보면 영어 방송 다 정리되어 있어요. 설마 이 책 없이 뭐 시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잠순의 아이들이 소문난 영어 듣고 기초편 인문 로드맵. 잠수에 나온 책이 2권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엄마들은 인문 로드맵 이 책이 있어야 되고 좀 된 엄마들은 실천 로드맵. 그리고 영어 방송을 이제 틀어놔도 듣게 돼요. 그리고 방금 말씀 DVD도 있고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DVD 녹음한 것 또는 마지막에 오디오 보기 이 4가지 정도가 아이들 그 흘려듣기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매체들이죠. 옛날에 제가 할 때는 영어 교육용 CD 이런 것도 있었어요. CD를 해도 되는데 CD 회사들이 워낙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불법 복제를 많이 하니까 장사가 안 되나 봐. 그 윈도우 운영체제는 계속 발전하는데 윈도우 옛날에 우리 할 때는 윈도우 98일 때 CD를 썼는데 그 다음 윈도우 뭐 XP, 윈도우 2000 이래가지고 이제 윈도우 7, 윈도우 8까지 나왔죠. 근데 CD는 버전업이 안 되니까 이 새로운 요즘 최신 이 그 컴퓨터 환경에서 영어 교육용 CD를 사용하는 건 컴퓨터 잘 모르는 엄마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구동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예 소개를 안 하고요. 꼭 필요하신 분은 내하고 친해지면 맛있는 거 사주면 CD를 다 파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좀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출석 부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호전체 나서 강의를 한 1, 2년 이상 듣고 제가 하는 말에 무슨 말인지 좀 감도 잡고 이러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모르는 거 저한테 물을 시기가 오죠. 처음에는 뭘 모르는지 알아야 그 책도 좀 읽고 이래가지고 소통이에요. 소통이에요. 제가 지난 강의들도 좀 듣고 이래가지고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좀 알고 이렇게. 보통 흘려듣기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이 방송 들려주는 영어 방송을 보다 보면 또 다른 폐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젊은 애들 하는 말로 닥치고 DVD 그래 뭐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DVD하고 오디오북 이 2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오디오북은 흔하니까 영어 서점이나 애들은 다 살 수 있으니까 젊은 엄마들이 똑똑하니까 영어 서점 대구 어딘지 이런 거 다 알죠. 옛날에 언니들한테 강의할 때 제가 영어 서점 약도도 다 그려주고 이랬는데 그 영화 DVD도 우리가 저작권을 생각하면 사야 되지만 또 우리 형편을 생각하면 지나간 거 이제 최신 영화는 뭐 처음에 내가 말 못하겠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잘 골라가지고 이걸 틀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해도 되고 뭐 이런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어 방송을 들려줘도 요즘 재밌는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DVD로 한다 이렇게 생각이 가장 쉽고요. 잘못하면 연습 보다가 막 영어 방송이 너무 애가 막 몰입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 흘려듣기를 할 때 엄마들이 이제 꼭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이 화면 찍지만 화면 찍으면 말라고. 아니 사람도 나오게 찍어야지. 화면만 카라타이 찍어야지. 화면 이거 내가 컴퓨터 이거 화면을 그냥 캡처하면 되는데
내 얼굴 좀 잘 나오겠죠, 지금. 이 강의실 전경이 이렇게 쫙 지켜야 돼요.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쫙. 엄마들 뒷모습도 보이고 이래가 아무리 해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그래야 나도 뭐 카스에 한 개 올리고 뭐 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하지. 이거 놓고 나타 찍어. 내가 이거 컴퓨터에 띄워놓고 저거 하면 된다니까. 캡처. 아니 뭐 호시호치에서 딴 데 보내려고 예를 들면 또 뭐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 필요하면 찍어야죠. 근데 혹시 못 찍었다면 제가 이걸 또 화면에서 그 버튼 하나 누르면 복사되는 거 알아요? 몰라? 안다는 뜻이네. 또 뒤에는 모른다 하고. 자, 이걸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시간에 대한 강박을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 드렸죠. 시간. 꼭 3시간 반 안 해도 되고요. 처음에는 뭐 워밍업 하면서 이제 어린 아이들 같으면 30분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30분짜리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자, 뭐 그렇게 시작한다면 이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이제 애들이 좀 커서 제 생각에는 한 4학년쯤 되면 좋겠는데 3, 4학년쯤 돼서 방학 때 몰입해서 막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리고 주변이 정리되면 이제 하루에 3시간 노출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정리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아직 어린 엄마들 서두르지 말고 자녀교육 전반에 대해서 내가 감 잡을 때까지 좀 강의도 좀 듣고 천천히 나오시면 뭐 듣다 보면 어느 날 딱 감이 와요. 누가 우리 카페에 지금 일하러 다니라고 뭐 강의는 못 나오는데 알프스 소년한 분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조암초등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조암초등학교에서 제 강의를 3번 듣고 호시호치에 왔어요. 근데 호시호치 작년에 가을에 오는 날 제가 미국 출장 간다고 이제 종강하는 바람에 이분이 겨울 방학 동안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지난 3년 동안의 강의를 다 들었대. 다 듣고 나니까 이 아줌마 하는 말이 그냥 하면 안 되고 다 듣고 나니까 3년치쯤 들으니까 자기한테 딱 감이 오더래.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때부터 애하고 딱 소통하기 시작해.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인데 수학을 그리 싫어하던 아이가 수학책을 지금 수학 문제집을 끼고 다녀.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찾아서 풀려고 항상 들고 다녀. 애 꿈은 좀 다른 방면인데도. 그래가지고 이 양반 이야기를 직접 이렇게 만나서 들어보면 너무 신기하다니까. 보통은 호시호치 한 몇 년씩 와가지고 쭉 듣다가 이제 감이 있다고 보는데 이 아줌마는 한 2달 만에 방학 동안에 3년치 강의를 다 들어가지고 엄마도 좀 달라지고요. 그래서 남편도 놀라고 애하고 소통하게 되면서 그 6학년 사춘기 남자아이가 엄마 말을 듣기 시작할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내게 감이 딱 잡힐 때까지는 좀 뭘 바로 시도하고 뭐 바로 끊고 막 거기까지 말고 쭉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 다음 흘리 듣기 교재를 선택할 때 예를 들면 DVD를 선택할 때 영화를 선택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엄마가 뭐 이거 좀 들려주시면 이건 교육적인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애가 좋아하는 걸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런 이게 흥미가 핵심이죠. 자기주도적 학습의 핵심은 재미예요. 재미. 책 읽기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밌어야 애들이 몰입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죠.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 하면 다 실패해요. 애들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재미없는 걸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보여주고 다시 안 찾죠 애들이. 그러면 지나가야 되죠. 엄마는 또 애서 다운받은 거니까 악착같이 몇 번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솔빛 엄마의 표현에 따르면 반복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짧은 구간 반복이라고 해서 어떤 걸 봤는데 너무 재밌어 애가 계속 그때부터 계속 보려고 하는 거라 이거 뭐 짧은 구간 반복 이렇게 보죠.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거 또 6개월 봤다 했죠. 6개월. 그리고 시스터 액트 같은 영화도 엄청나게 많이 봤고요. 프린세스 다이어리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걸 계속해서 보죠. 그 자리에서. 이걸 보고 짧은 구간 반복 이렇게 보고. 어떤 건요. 한번 봤는데 밀어놨다가 지한테 안 맞으니까 6개월이나 1년 후에 다시 찾기도 해요. 이건 긴 구간 반복 이렇게. 그러니까 당장 애들이 다시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밀어두면 되죠. 재밌는 걸 찾는 작업이에요. 실패하기도 하고.
제가 한 대표적인 실패가 뭔가면, 제가 이제 그 대학 들어와서부터 운동권 했거든요. 제가 34살 때까지 국가보안법 위반해 가면서 뭐 감옥도 가고 뭐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노동운동 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 아이에게도 내 같은 이제 세계관을 심어주고 싶어가지고 영화를 찾다가 제가 어느 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캐나다에 있는 그 비디오 파는 가게에 딱 갔는데, 딱 보니까 줄거리가 뉴욕에서 신문 배달하는 청소년들이 신문사의 횡포에 대항해서 파업 투쟁을 하는 그런 영화인 거야. 야, 이거 우리 아이가 그때 꼭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요. 내가 어렵게 막 미국에서 주문해가지고, 캐나다에서 주문해가지고 우리한테 딱 줬더니 5분도 안 보고 포기해요. 너무 영화가 진지하고 우리 아이는 어리고. 이거 완전히 아빠 헛물 켠 거죠. 진보적인 의식을 좀 심어주겠다고 시작했는데 완전히 돈만 내비는 거죠. 제가 실패한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거나 엄마가 추천하거나 엄마가 교육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옆집에서 뭐 누가 좋아하거나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골라서 보여주다 보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딱 생기면 애들이 좋아한다고 말도 하고, 아니 4살짜리도 아니 나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가 그게 무슨 뭐 닌자고, 우리 애한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어떤 남자가 극하대 깨면한테 하는 말이 이모 닌자고 중구해. 닌자고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면 그 시리즈로 계속 가면 돼요. 아스를 좋아하면 아스를 좀 가면 돼요. 어릴 때는 주로 애니메이션 이런 걸 하고요. 외국 방송에서 한 것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가면. 정 안 되면 대형연마한테 도움을 청하면 대형연마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웬만한 영화들 다 가지고 있어요. 다운받아서. 그래서 뭐 자꾸 귀찮게 하기 미안하면 집에 외장 하드를 1테라짜리 사. 그래가지고 이걸 겸연만 줘. 가진 거 다 복사해 주세요. 밥한끼 사. 야, 그런 다음에 이제 엄마가 그걸 집에 갖다 놓고 이제 남편 도움을 받아가지고 애한테 재밌는 거 틀어주고 자막 싹 지우고 다녀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흥미다. 애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러면 집중해서 봐요. 영화를 집중해서 안 봐도 되지만, 그래서 그러나 집중해서 보면 더 효과적이겠죠. 근데 애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집중해서 봐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같은 뮬란 같은 거 굉장히 집중해서 잘 보거든요. 남자애들. 그런 얘는 몸수이 많으니까 5학년 때는 뭐 영화들이나 이런 거, 교재들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이 장순의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거면 적으면 안 돼요. 여기 걸 보고, 그죠? 우리 아이한테 보여주고 다음에 좋아하면 이제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그리고 엄마들 흔히 니 뭐 알고 보나 하면서 애가 막 딴짓하고 그러면 꼭 쫓아가가지고 내용 물어보고 이란다.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요. 이것도 어릴 때부터 전적 읽히다 보면 이런 나쁜 버릇이 있대. 이거 그것도 책이라고 전집 책 뒤에다가 막 질문지 집어넣어가지고 막 요즘 학습시킨다고 있잖아요. 그래가 뭐 책의 주제 뭐 이런 거 물어잡고 뭐 이런 거 학습지가 막 붙어있죠. 책 뒤에. 그런 책 절대 사지 마요. 그건 책이 뭔지는 모르는 인간들이 만드는 거야. 내가 우리말 책 읽기 할 때 항상 말씀드려요. 엄마들이 독후활동 절대 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뭐 독후활동을 하고 있지를 하는데 엄마들이 독후활동하면요 100에 100 뚜껑 열려요. 멀쩡하게 책 읽으라 해놓고 또 뭐 그래서 주인공이 어떻게 됐는데 뭐 니는 여기서 느낀 교훈이 뭐야? 책 좀 재밌게 읽으라고 하다가 빙팍 세져요. 아니 엄마는 안 그래요. 막 장동건 나온 뭐 신사의 품격 보면서 막 장동건한테 흠뻑 빠져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뭐 김냄새 나는 이렇게 하면 김새 안 새. 그거하고 비슷해요. 애들 막 흥미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감동도 막 이렇게 하는데 와가지고 주인공이 그게 되는데요. 이 내용 알고 보나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나 흘려듣기라는 것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죠. 그냥 주면 돼요. 근데 내용 알고 보는지 뭐 이거 가지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 애는 뭐 내용도 모르고 그냥 원산 보고 뭐 딴짓하고 레고 보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흘려듣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애기들 처음 낳아놓고 요에 눕혀놓으면 뭐 엄마 아빠 소리 연속국 소리 오만 거 다 있잖아요. 그 애들이 두 달 된 애들이 그거 막 집중해서 들어요. 소리가 막 지나가는 거지.
근데 애들이 갈수록 소리에 민감해지죠. 예민해지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해보면. 그 다음에 자막 가지고 애들하고 싸우기 때문에 아예 영화를 다운받고 자막을 지우라고 했어요. 혹시 어쩔 수 없이 DVD를 사서 자막이 있다면 애들한테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해야 되죠. 물론 그래도 애들이 엄마 없을 때 보겠지만 자막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영어 듣게 하는데 자막에 집중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죠. 여러분들 미드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자막에 집중하면 소리 안 듣기고 소리 집중하면 자막 안 보고 그래요. 가능하면 자막을 안 보는 게 좋고 물론 집에 따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애가 땡강 부리면 한 번 딱 보여줘가 내용 파악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막을 못 보게 이렇게 하고 하여튼 자막은 안 보는 게 절대적이다.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상관없이 그냥 소리가 흘리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흥미가 있어야 되죠. 모르는 말이고 그냥 화면을 보고 대충 내용을 때려잡을 수 있는 우리 아이의 정신연령보다 훨씬 쉬운 영화 이런 걸 골라요. 그 다음에 일단 집구석에서 텔레비 치우는 게 좋고요. 아빠가 텔레비 보는 습관을 없애야 돼. 안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돼요. 아니, 아빠가 맨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데 애 보고 텔레비 보지 말고 영화 보라고 하고 영어로 된 거 보라고 하고 아빠는 9시 뉴스 보고 있고 스포츠 야구 중계 보고 있고 이러면 애가 하고 싶겠어요. 남편을 잘 설득해가지고 남편이 설득 안 되면 방학 때 아빠들 위한 강의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와서 아빠들 설득해 줄 테니까 애가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면 가능하면 집에서 아빠가 텔레비를 안 보는 게 좋고 정 안 되면 텔레비를 한 방으로 집어넣어. 겸손에서 대부분 이렇게 하죠. 거실을 도서관화하고 서재화하고 아이가 거실에서 책도 읽고 잠수는 영어도 하고 뭐 또 장난감에 교구 가지고 놀고 이런 문화를 이제 거실 문화를 이렇게 만드는 게 좋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요즘은 뭐 텔레비 크지 않으니까 벽에 붙이면 되잖아요. 침대 제일 끝에 맞으면 벽에다 붙여가지고 아빠들을 안방으로 제가 아빠 와 계신데 강극 아빠도 이제 하다 보면 아빠들이 다 좋아해요.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이고 하고 막 집에서 영어 소리 막 들리면 아빠도 시끄러운 미치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기 아이한테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영어가 막 시불시불거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아빠가 놀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어쩌는 하는 줄 알아요? 야, 니 영어 안 보나 하고 이렇게 된다니까. 집집마다 다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하지 말 것. 이것마들 비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따로 정신교육을 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난 제 강의들 보면 한 학기 주제가 소통에 대한 주제로 한 그런 강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들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뭐 하여튼 계속 오시면 듣게 되겠죠. 비교는 절대로 남하고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이거 상식이에요. 아이들이 호저지 선생님하고 오디세이나 이런 철학 논리 수업 하다 보면 금방 배우는 건데 비교는 차원이 같아야 하죠. 조건과 모든 것이 같아야 비교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하고 옆집 아이는 같은 건 한 명밖에 없어요. 다 다르죠. 집안의 분위기, 환경도 다르고 아빠의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자, 그런데 터무니없이 옆집 애는 뭐 하는데 우리 애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비교하면 이건 말이 안 되고 차원이 다른데. 그죠? 그래서 비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뭐 오래된 사람은 다 외우네. 우리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거야. 이게 합리적이죠. 아이의 조건은 똑같잖아요. 유전자 똑같고 모든 게 똑같아. 그 아이의 과거와 오늘을 비교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항상 칭찬할 거리밖에 안 보여. 전에 우리 아이는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이 보니까 그래요. 진짜 항상 잘하고 있어요. 제 인생을 관통한 제 인생의 스승이 계신데 제 인생의 스승이 한 말 중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친 게 몇 마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알아요? 생명은 잘한다. 우리 아이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면 항상 아이가 잘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분석할 때도 이런 게 있어요. 2003년 상반기의 물가 동향. 이렇게 분석한 거지. 근데 이것은 그냥 지금 어떻다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측정해 주지 못해요. 2003년도의 물가 동향 이것은. 그죠? 이런 걸 경제학에서 이걸 스팟이라고 불러요. SPOT. 단면을 잘라서 본다 이거죠. 근데 한 나라의 경제의 발전 정도를 보려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추이를 따라가야 되죠.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이걸 보고 플로우라고 불러요. 플로우. FL도.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1960년대 한국 경제. 국민 1인당 총 생산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지금 2013년의 국민 1인당 총 생산. 이런 식으로. 그 비교해보면 엄청 발전했죠.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도 단면을 보고 지금 오늘 이 꼬라지인가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럼 엄마가 금방 사망이죠. 오늘 한 꼬라지 보니까 근데 그 시야에서 벗어나서 항상 아이가 자라고 있다 이거예요. 원래 뭐가 자랄 때 매일 쳐다보면 자란지 안 자란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오랜만에 보면 부쩍 자라있죠. 우리는 늘 아이들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잘 못해. 그리고 당장 오늘 뭐 안 한 거 이것만 자꾸 본다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흐름을 따라서 바라보는 눈,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항상 칭찬하게 돼요. 저는 아이를 키워보니까 진짜 그래요. 신기해요. 항상 어제보단 오늘 더 자라있고 오늘보단 다음 더 자랄 것이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러니까 비교는 항상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남의 아이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엄친아 이거 엄친아 엄마 친구들 이야기. 아 백해무익해. 어디 갔더니 누구 뭐 아들 뭐 이런다 하더라도 제일 짜증나는 말이 이 말이죠. 신랑들이 어디 가가지고 뭐 친구들 모임 가가지고 듣고 와가지고 야 누구 집에는 뭐 살림을 뭐 이래 한다 하더라고. 지금 좋아 안 좋아? 그럼 네가 해봐라 뭐 이러잖아. 근데 엄마는 자기도 기분 나쁘면서 우리 애들 어떨지 생각을 못해.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항상 칭찬하는 거 투성이에요. 엄마가 칭찬 잘 못하잖아. 왜 그런지 알아요? 오늘 일어난 일만 보니까 칭찬을 못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어린 시절을 보고 지금 봐봐요. 얼마나 어저께 학교 막 가고 저는요 우리 아이가 처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된지 알아요? 그 조그만 아이가 우리 아이 2월생이라서 또 다른 애보다 빨리 들어갔는데 아니 가방이 지 등판만 해. 그걸 메고 우리 아이 처음 다닐 때 대명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길 건너편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교를 건너가는데 내가 보니까 육교가 꼭 히말라야 산맥 같아. 근데 애가 두리뭉두리뭉 거리면서 길거리에 떨어지는 총알 이런 거 다 죽고요. 뭐 이러면서 그 육교를 넘어가는데 산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 건너편 시장으로 들어가고 교문 안으로 사라지는 걸 내가 몇 번이나 비행해서 봤거든요. 처음에 일주일만 따라오라 하더라고. 할 수 없이 학교 말에 또 순종은 해야 되고 내가 애가 염려는 되고 이래가지고 그 일주일 후에도 내가 많은 시간 동안 미행을 했어요. 미행을 하면서 내가 속을 얼마나 뿌듯한지.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지 못했거든요. 천식이 멈춰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학교 가는 게 너무 발이 무겁고요. 미술 시간만 있으면 내가 죽겠어. 왜? 도화지를 안 사가니까. 그래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애는 막 커가지고 이제 학교 간다고 저렇게 가는 거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너무 신기해요. 학교 가는 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엄마도 당연히 학교 가는 줄 알지. 아이고 애들 처음 어린이집 보낼 때 어땠어요? 안 간다 하고 뭐 울고 막 두려워가지고 떨고 막 뺑강 부리고 막 이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 잘 적응해가지고 갔다 와서 밝히고 갈 때는 좀 울고 가기도 하지만 안 떨어지려고 막 얼방 차오고 어린이집 처음에 막 하지만 갔다 와서는 있잖아요. 잘 울고 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면 칭찬은 투성이라 그 칭찬할 거리가 안 보이는 엄마들이 봉사에 봉사. 솔직히 강의를 들으면 자, 이 영역에서 눈이 떠지게 돼 있어요. 안 도망가고 계속 나오시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이 아이가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를 찾는 눈이 생겨야 되죠. 그래야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안 그러고 내가 뭐 그게 안 보니까 안 된 것만 보여.
못하는 거 이런 거, 내 기준에 안 맞는 거 이런 거만 보이죠. 그럼 맨날 잔소리해야 되고 짜증 내야 되고 뭐 그럼 애들 자존감은 갈수록 상실하고. 공부에서 핵심 키워드는 자존감이 자존감. 그죠? 자존감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다른 걸로도 잘해요. 운동을 해도 잘하고요. 그림을 그려도 잘 그리게 되고. 그 자존감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절대로 내 썩은 동태눈 같은 기준으로 옆집 애하고 우리 애를 비교한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요. 잠수는 내가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잠수는 컨텐츠 참 좋은 거 많고요. 좋은 분들 참 많고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정보도 많고. 문제는 거기 들어가면 전국에서 날고 기는 애들하고 자꾸 비교하게 돼. 그럼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다니까. 난 지금까지 뭐 했나 싶어요. 잠수는 들어가. 나는 지금 바보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뭐 잠수에 멋뚱으로 들어가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함 들어가면요 적어도 6개월은 방눈 뜬 눈으로 세워가면서 눈 뻘거 해가지고 서핑 다 해야 돼. 그래야 겨우 이제 참 흐름을 조금 알아. 흐름을 알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날고 기는 애들이 게시판마다 수툭해. 뭐 공부 안 하고 우리는 뭐 애들 어리니까 교구 많이 갖고 놀자 싶어가지고 교구놀이 게시판 들어가봐요. 그러니까 교구놀이 1인자 브레인님이라고 있어. 영어 대하면 BRAIN. 이 양반은 교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 만나봐. 난 바보 아이가 이런 생각 든다. 생전 처음 보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면 교구 막 이야기하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부러운지 막. 교구인데 뭐 이상한 거 장치를 해가지고 거기 쇠구슬을 넣으면 쇠구슬이 막 굴러댕기고 막 이런 교구 있죠. 이거 야. 그래 내가 막 수소문하고 누구 저거 교구 있는 사람 우리 좀 빌려주세요 하고 막. 비교를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차근차근 여기 눈 뜨게 돼요. 잠수는 영어를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다니는 동네 아이들하고 비교한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정신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됐습니다. 뭐 맨날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출석을 쭉 불러보니까 애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진도를 나가기가 어렵네요. 이게 뭐 4살, 5살 놈마들한테 내가 뭐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하고 이러냐. 계속 여기서 놀아야 돼. 발전 과정에서. 발전 과정 이상인 분들은 따로 밥 먹으면서 따로 물어봐야 돼. 지난주에 저 시몬이 엄마 저한테 밥 먹으면서 묻잖아요. 중학교 1학년인데 이걸 합니다. 근데 애가 너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거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이렇잖아요. 그 성장 이력도 다르고 하니까 그런 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내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감을 잡을 수 있고 일반화시키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그 혹시 원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자꾸 출석 부르면서 이제 얼굴 들이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뭐 좀 알고 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이러면 나중에 그런 이제 기회도 생기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히 들어야 된다. 그냥 한두 번 듣고 말리지 아니고 꾸준히 들어서 자녀교육 전반에 대한 내 감이 생겨야 엄마들 불안감이 사라지고 할 것과 하지 않은 것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